저 여기 처음 올 때 저기 소개를 어떻게 받았냐면 40, 50대의 CEO들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40, 50대니까 뭔가 이 아줌마 부대일 거다. 그리고 40, 50대의 CEO들 분들의 권위성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20,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나이를 잘못 소개를 받았나 아니면 자기 개발, 자기 관리가 뛰어나시거나 아니면 커피 지나죠 이번 건.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활이 아니면 삶이 자기 일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의 분들이 아니라 20, 30대의 에로틱한 여성 CEO예요. 제가 굉장히 좀 시작부터 에로틱한 분들하고 할 수 있어서 여배우란 표현도 쓰시는데 현장이 뭔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은 특히 이제 현장이 두 개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는 현장이란 일터의 현장도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일터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또 다른 현장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또 현장이 가정이 없으신 분들도 집에 가면 그럼 나올라라고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가면은 내 화장대 뽀예요. 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귀걸이 이런 거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올인하고 있어요, 현장에. 그렇죠? 그래서 현장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오프라 아세요? 네. 오프라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현장에 없습니다만 저는 특히 여성들에게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의 의미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오프라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오프라가 어떤 여성이에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가난했었고 미혼모의 마약의 성폭행의 어떤 피해자의 여성으로서 인간이 한 여성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밑바닥의 지옥 같은 인생을 다 겪은 여성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여성의 성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얻잖아요. 그 여성이 그 현장에서 왜 그런 고통들이 없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프라가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여성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6살 때 엄마가 아이를 우리 나이로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교 때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냥 친정에 가난한 시골에 농장에 부모님에게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엄한 그냥 조부모 밑에서 농장에서 살아요. 워낙 말빨이 좋고 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이 눈높이가 누구하고 맞냐면 닭. 꼬마니까 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깨깨깨 얘기하고 조금 더 자라서는 누구랑 얘기해요? 염소랑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이거 뜯어 먹이면 염소랑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10대가 되어서 눈높이가 돼서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소의 젖도 짜고 그렇죠? 그런 이제 10대의 소녀가 됩니다. 어느 날 얘기를 하죠. 소에게. 나 오프라 이제 집 나갈 거야. 나 도시로 갈 거야. 나 도시에 가서 내 엄마 찾아서 뉴욕이라는 근사한 도시에서 나도 교육받고 나 열정적으로 일해서 근사하게 성공해 돌아올 거야. 너 줬어. 가만히 기다려. 그리고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더군다나 흑인 여성이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 뚱보인 오프라가 도시에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봤자 그 어머니가 뭘 하고 있겠어요? 이 어머니도 이미 16세 때 미혼모였고 흑인 여성이고 뉴욕의 뒷골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부족하면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하는 아주 길거리의 여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현장에서 아이가 느꼈던 건 뭐였을까요? 더 큰 절망이죠. 더군다나 그 시골에서는 몰랐던 가장 이 친구를 이분을 억압했던 건 뭐였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흑인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어요? 완전히 비하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보니까 엄마는 과간이게 자기와 이미 아버지가 다른 남동생이 또 있어요. 그 남동생 둘을 이제 자기가 키우고 먹여 살리고 근근히 돈을 갖다 주는 엄마를 대신해서 빨래하고 밥하는 오히려 보모로 전락해버려요. 이젠 자기 얘기를 들어줄 닭도 없고 염소도 없고 젖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오프라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인생이 비극적이면서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해요. 내가 미혼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나도 엄마처럼 16세에 똑같이 집을 나가서 거리의 여성이 됩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16세에 똑같이 엄마처럼 미혼모가 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가 낳자마자 죽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니까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마약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마약의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뭘 해요? 몸을 팝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증오했었던, 자기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냥 애 생겼다고 나와서 방치했던 내 엄마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더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집니다. 그녀에게 기회가 왔던 건 그녀의 아버지예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어느 날 보호소에서 데려갈 보호자가 없잖아요, 오프라를. 그래서 마약으로 치료받고 있던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행운이었던 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오프라를 공부를 시키고 지금의 오프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공부까지 여차저차 그녀를 키웁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한 인생의 드라마 이 정도면 뭐 근사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유년기에 있던 고통이라든가 청소년기에 입었던 어떤 아픔이 있죠. 이런 것들은 평생 수행으로 자기가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쫓아다녀요. 오프라가 100kg가 넘는 거구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토크쇼 현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많은 그 다이어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협찬이 들어와요. 쭉 빼놔요. 2주만 지나면 또 뚱뚱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래요. 오프라는 유전자가 원래 뚱뚱해 그래요. 근데 오프라가 보세요. 이 토크쇼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고통이 많은 친구니까 게스트가 누구 하나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해봤거든요. 감당이 다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 질문을 대답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 눈높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마약 사범이 나오면 어떻고, 강도가 나오면 어때요?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여성이 나오면 어때요? 다 해봤는데. 우리도 왜 나 오늘 너무 꿀꿀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너무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좋은 게 뭐냐면 전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내가 오버해서 다 끌어내잖아요. 그쵸? 나는 속이 시원했는데 이렇게 딱 헤어져 나오면 뒷꼭지가 어때요? 이건 나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했네. 이러고서 조금 뭔가 그래도 어때 뭐 제가 얘기하겠어 나가서 그러죠. 시청자들만 좋은 거예요. 오프라가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방송이란 걸 까먹어요. 오프라가 너무 응대를 잘해주고 너무 공감을 잘해주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속내까지 뒷꼭지 뜨거운 짓들 먹고 다 얘기해요. 밝아봤습니다. 시청자들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프라가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가 이 현장을 왜 안 떠날까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미국은 오씨들이 강하죠. 오프라, 오바마. 이 오바마가 딱 출마했을 때 오프라가 오른팔로 딱 붙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제게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구나 영향력 파워 1위예요. 이런 여자가 오바마를 백악관에 입성시키면 뭐하러 그런 토크쇼 현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그거 하고 있겠어요. 딱 백악관 옆에서 근사하게 권력 부리지. 이제 오바마 옆에서 오프라의 권력은 전 세계를 능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나이에도. 그녀의 그 힘이 뭘까요? 왜 현장을 못 떠날까요? 바로 게스트들 때문에 그래요. 온갖 추악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다 나와도 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힘들었죠? 너도 가난해봤지? 그때 진짜 너 복수심에 불불불 탔었지? 나도 그랬는데 야 우리 잘 살자. 너도 힐링 나도 힐링 너도 눈물 나도 눈물 끝나는 거예요. 현장의 매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어느 날 토크쇼를 연의회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폭행에 노출이 되어서 하도 자살 기도를 많이 해서 손목에 막 상처투성인 여성이 하나 나와요. 그 여성에게 조용히 오프라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래요. 아 그래 어떻게 그 자살의 그 어떤 그 욕구와 그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래요. 그 여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첫 장면이 클로즈업 된 게 그 손목에 딱 클로즈업 되고 근데 오프라가 갑자기 실신을 해요. 100kg가 넘는 거구가 이 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막 처절하게 울어요. 그러면서 막 방송 들어와 있고 눈이 진하잖아요. 화장을 하니까 막 이게 막 검은 눈물 파란 눈물 해가지고 막 딱 그래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여댔나 막 난리가 났죠.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도 오프라에겐 쇼거든요. 그 오프라 쇼 자체에서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잔인하게. 결국 실신해가지고 결국은 산소호흡 가지고 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게스트가. 오프라가 그렇게 대중적이고 인기 있고 성공한 여성이지만 재계 1위, 영향력 1위면 세상 가지고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없어요. 이상하게 남성 편력이 있습니다. 밤마다 굉장한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에 아직도 시달려요. 그렇게 힐링이 됐는데도. 오프라는 하나의 성공한 사람이기 이전에, CEO기 이전에 여자입니다. 고유한 여체를 가진, 여자의 몸을 가진 아름답고 싶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중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게 뭐냐면 성폭행을 주기적으로 당했던 성폭행의 여성이라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느 성폭행의 피해자의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결하듯이 오프라 역시도 그 탓을 자기에게 합리화시킵니다. 얼른 잊고 싶으니까. 우리 엄마가 길거리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피가 아마 나에게 흘렀을 거야.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아저씨를 조금 꼬셨을지도 몰라. 난 더러운 피거든. 우리 엄마가 똑같지 뭐. 라는 게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탓을 나로 돌려버리고 얼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 어두움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녀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프라 씨,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실신한 거예요. 이제 40대가 되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오프라는 자기를 자유롭게 놔줄 영혼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를 제대로 보호하고 키우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부모의 책임이고, 그렇죠? 그런 책임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나를 이용한 그 나쁜 아저씨들의 문제고, 그렇죠? 이런 나를 재활시키거나 이런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미국 사회의 문제지. 이게 왜 내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지라고 자기를 해방시켜줘요. 그날 이후로 오프라는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오프라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수료해요.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주어서 결혼시키지 않고 이 많은 돈과 이 많은 명예와 이 많은 영향력을 하느님이 주었는지 이제 깨달았다. 나는 나처럼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이제 기부 문화를 시작하겠다 그래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오프라의 현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오프라에게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폭행 속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 오프라, 너를 난 존경해. 널 진짜 나 존경한다. 널 사랑해. 이제 우리 화해하자. 너 너무 근사하게 생각해. 그 뒤로 결혼은 안 하지만 지금의 농구 스타 연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증이 공존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직원이면 안 나가고 싶을 수 있는데 머릿속에 빠글빠글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해결할 문제가 빠글빠글해서 불안해서 못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징글징글하게 싫은 사람도 있고 내 몸에 온갖 사리를 주는 것도 현장입니다. 애증의 공간이에요. 그 현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재밌어서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직원과의 관계, 많은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많은 관계들이 있죠. 이상하게도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에 대한 해답도 사람이 줍니다. 우리의 고객사들, 우리의 거래처들, 나의 직원들, 내가 끌고 가야 될 미운 사람들 다 내가 품어야 될, 내가 힐링시키고 내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 같은 경우야 사실 대중인사하고 힐링이 나면 똑 떨어지지만 우리 얘기로 한번 와봐요. 공간이 꼭 그렇게 엄청난 회사, 공장, 현장 이것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가 계세요? 집에서 자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지옥일 때가 있어요. 회사 가는 것보다.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이 현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부모한테도 잘해야 되죠. 애들 잘 키워야 되죠. 가사일 해야 되죠. 이건 더 중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면 잠만 자고 나오니 썰렁한 거에 난 아주 지옥 같고 아주 그 시체놀이 하는 것 같아 싫을 때도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들은 맨날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욕을 하기가 좀 그런, 남자들은 좀 외향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막
튀어나가요. 소주 한 잔 먹고 자기들끼리 얘기다 그냥 풀어요. 얼마나 또 단순해요. 그죠? 여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위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내향적인 거에서 찾고 싶어요. 여자들은 내면적인 영혼적인 힘이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사장들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무당은 여자가 뛰어납니다. 여성은 직감 능력,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영혼적인 면이 남자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의식이 더 세요. 쉬운 말로 자존심이 더 세요, 남자보다. 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힘이 그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여성의 위대한 면이에요. 예지력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힘이 남자보다 더 욕구가 셉니다. 그래서 여성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으시다면 안방 어때요? 안방을 남편한테 내주실 거예요? 남자들 나가 소주 먹으면 돼요. 그 남자들 문제고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안방에 들어오면 나의 밀실이어야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있어도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되고, 왜 여배우들처럼 화려하게 사진 하나 찍어서 근사하게 화보 하나 걸어놓을 수 있다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산을 좋아하면 산 정상에 한 번이라도 올랐었던 큰 산, 내가 나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진 하나라도 꼭 걸어놓으세요. 내가 마라톤을 좋아하면 하프코스라도 완주했었던 그 스릴 있었던 그 나에게 우와 나 괜찮은 애야 라고 느꼈던 그 장면 하나 꼭 걸어놓으세요. 에로틱하게, 여자는 에로틱 없으면 사실은 충전 안 돼요. 그렇죠? 여성이 여성성을 잃을 때 우울해져요. 여러분들처럼 여성 CEO들은 사회 구조 자체가, 무의식 자체가 남성성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자가 여성성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금방 지칩니다.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성성과 남성의 균형을 잘 찾지 않으면 금방 지쳐요. 그 여성성이 바로 에로틱함이고, 에로틱하다는 게 섹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나로서 이쁘면 된 거예요. 잡지에서 에로틱한 사진 하나 있으면 예쁘게라도 오려서 화장대에다 이렇게 붙여놨었던 나의 10대, 나의 20대의 그 예뻤던 마음 없잖아요. 내 화장품 한번 가서 열어보세요.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여있지는 않나. 이거 오랫동안 했던 이 귀걸이들 다 정리해야 되지는 않나. 옷들도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한번 정리해보고. 나는 여배우입니다. 나는 오늘 직장에 여배우처럼 입고 나가야 돼요. 내일 입을 옷 세팅 싹 하시고 향수 세팅 싹 하시고. 나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여자로서, 내가 내 스스로가 근사한 여자로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게 없으면 롱런할 수 없습니다. 밀실을 만드세요. 어느 날 저는 제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공간이 있어요. 저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전국구로 다녀야 되는 사람은 바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데 한 여자가 동굴에 들어갔나 봐요. 아주 거친, 이게 되게 거칠어요. 껌껌하고. 그래서 더듬더듬해 들어가 봤는데 뭐가 웅크리고 있어요. 순간 멈칫하지,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자꾸 욕구가 생겨요.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기가 있길래 가봤더니 까만 두건을 둘러쓰고서 누가 푹 구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치면 그냥 악마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괜히 이상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괴롭히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못 가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벗겨서 무거운 아주 까만 두건을 들치니까 한 여자가 머리를 길게 그 고개를 푹 떨구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눈이 해골처럼 쑥 들어가고요. 아주 빼싹 마른 정말 해골 같은 여자가 힘이 없이 고개를 푹 들고 무겁게 누워 있어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 얼굴이었어요. 제 얼굴. 저는 사회적으로 화장하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고 강의하고 다니고 뛰어다니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나의 여성은 그렇게 지쳐있고 저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방치되어서 이렇게 외롭게 한쪽에서 푹 눌러있어요. 제 영혼은 그렇게 빼짝 말라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그렇게 안 삽니다. 그 친구랑 쇼핑도 하고, 그 친구랑 햇빛도 나가고, 그 친구하고 산책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의 여성성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오프라처럼 외적으로는 내가 드러난 상처는 거기서 치유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밀실에서 혼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자로서 고유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내 몸 중에서 가장 섹시한 부분 하나를 찾으세요. 난 발이 제일 섹시하다. 나는 깨끼 손가락, 이것도 괜찮아요. 뭐 하나라든 내가 나를 가꿀 수 있는 거 하나씩 만드셔서
우리가 여자로서 CEO로서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씩씩해야 돼요. 멋집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의 고유한 여성으로서 여자로 대우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40, 50대가 되니까 어떠세요? 사랑과 야망이 단 줄 알았죠? 야망 있게 일하고 싶었죠? 사랑을 가지고 널뛰기라고 살았죠? 40, 50대 들었으니까 뭐가 하나 딸려 들어오세요. 2개 널뛰기로는 너무 혼잡해서 못 삽니다. 이제 에너지 딸려요. 영적인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나예요, 나. 나라는 중심을 잡고 사랑과 야망의 널뛰기를 조율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울 겁니다. CEO이기 전에, 멋있는 여성이기 전에 나는 고유한 여체를 가진 여성이고, 그리고 영혼을 가진, 자아를 가진 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이 3가지의 균형과 밸런스를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